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상승장이 시작됐다. 모든 것을 사라 라고 얘기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더 헤이즈 비롯해서 최근의 관세 이슈 한번 짚어봅니다. 트럼프가요. 항상 물러난다. 월가에서 타코 거래가 확산된다. 타코가요. Trump always chickens out이라고 치킨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서로 이렇게 정면으로 와서 부딪힐 때 슬쩍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패턴이 폭탄 발언하죠. 시장이 폭락합니다. 그래놓고 관세 90일간 유예, 철회 이런 식이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이 다시 또 급등하는 거죠. 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일관되게 사실 주장을 했던 게 이거죠. 미국과 중국은 절대 서로 충돌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충돌하면 둘 다 죽으니까. 관세 145%, 관세 120% 절대 그렇게 부과할 수 없다. 그냥 부딪히면 둘 다 죽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전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본질을 파악하시면 좋죠. 맨날 이제 트럼피즘에서 트럼프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음에 불과한 거죠. 이 모든 사단의 본질이 뭡니까?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미국의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서 이게 이제 유지가 안 되는 지경까지 온 거죠. 이제 국가의 신뢰가 무너지고 달러 사람들이 안 써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쓰는 거예요. 관세 폭탄, 또 금리 인하 계속 압박하고 있죠. 은행 규제 완화, 기업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제조 강국, 이것들이 이제 트럼프 전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목표가 뭐다? 국가 부채, 미국의 빚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달러를 통해서 제조 강국 만들고요. 달러 패권을 유지시켜야 돼요. 이게 다 미국 국채랑 크게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미 국채 수요, 누가 빚을 그러면 많이 사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중국도 더 많이 안 사고 있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기가 막히게 들고 왔죠. 이제 법 통과를 앞두고 있고, 이제 규제 완화도 실은 은행 규제 완화, 빅테크 규제 완화, 빅테크도 스테이블 코인 찍어버리면 미 국채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게 다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저는 처음부터 원맨 쇼였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관세를 막 계속 폭탄으로 올렸던 것은 낮추기 위해서 올린 거다. 처음부터 그걸 부과하려는 의도 자체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위협을 해서 얻어내려고 하는데 실은 미 국채를 팔기 위해서였다라고 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금리도 좀 낮춰지고 이제 약달러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소위 이제 0% 관세, 무역, 자유무역 시대 이럴 이때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실물 경제가 점점 쪼그라든다. 저는 그래서 사실 부동산 아주 1급지, 3급지가 아닌 이상 글쎄요, 사는 것을 조금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물 경제가 쪼그라든 만큼 가상 세계가 커지겠죠. 디지털 경제, 디지털 자산, 디지털 화폐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게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의 전략은 디지털 초우량 자산이 비트코인을 그냥 계속 쟁여놓든지 아니면 디지털 자산, 토큰화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을 선점하자. 제가 망이라고 수십 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물 들어오기를 기다리면 되겠다. 그럼 코인 돈 벌기는 식은 죽 먹기일까요? 경험이 쌓이신 분들은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제가 뭔가 냄새를 맡은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캄이라고 있어요. 알캄은 이제 글로벌 엘리트들, 이제 VC들, 소위 이제 그 세력들이 투자를 많이 해놓은 코인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체입니다. 여기가 이제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이런 데서 95%의 진실을 얘기합니다. 근데요, 가끔씩 5% 거짓말 혹은 추정 보도 이런 걸 섞어버려요. 일반인들이 파악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무슨 밑작업이냐.
스트래티지가 원래 그 지갑 주소가 있죠. 근데 자기가 별도로 하나를 지금 발견했대요. 본인들이 스트래티지가 꽁꽁 숨겨놨는데 내가 발견했어. 그러니까 지금 뭐 545억 달러 있네. 요게 이제 밑작업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팔았는데 라고 소문 낼까요, 안 낼까요? 이 가격이 오를 때는 이런 거 귀등으로도 안 셌습니다. 근데 패턴이요. 이 친구들의 패턴이 항상 뭔가 큰 조정을 겪거나 큰 폭락을 하고 있을 때 이 퍼드를 팍 퍼뜨려요. 야, 세일러가 팔았다던데 내가 그 주소를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추정된다. 뭐 관계 어떤 이슈에 잘 알고 정통한 사람이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서 헤이즈 모든 것을 사라 2차 강세장이 도래했다. 뭐 이유가 중요하겠죠. 뭐 이제 everything rally가 시작된다 지금 뭐 그런 얘기죠.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글로벌 관세가 위법 행위다라고 판결을 했다.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또 다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미국 법원의 관세 중단을 판결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11만 달러에서 12만 달러까지 반등할 것이다. 뭐 이런 뭐 그 분석입니다. 보시면 이제 뭐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을 더욱 가속할 것이다. 법원이 이렇게 판결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 경신이 임박해 있고 지금 무역 전쟁 때문에 이 시장의 탐욕을 잠깐 살포시 눌렀던 거고 상승 추세는 계속되고 있어.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더 빨라질 것이다. 제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법원이요. 판결을 내린 것이 맞습니다. 트럼프 상호 관세 제동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을 넘은 위법 행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상호 관세는 사실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이 미국의 헌법은 의회, 상원, 하원, 의회에 과세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는데 대통령이 월권 행위를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미국 경제를 뭐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지만 당신의 이게 지금 비상 권한으로 이거 지금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의가 제기된 해당 관세 명령은 취소가 되고 그 시행은 금지가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참고로 조금 이제 반 트럼프 언론사들이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재판부에서는 이게 핵심은 뭐다?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냐. 이게 이제 그 권한이 있을 때는요. 이제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에 해당됐을 때.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무역 적자나 마약 문제를 이제 그 명분으로 세워서 이제 그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관세를 이렇게 폭탄으로 부과를 했는데 무역 적자나 마약 문제가 국가 긴급 사태가 맞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법원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미국의 법원은 지난 수십 년간 재정 문제가 누적이 돼 있었고 무역 적자 지금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닌데 왜 당신이 이것을 긴급 상황으로 보냐? 내가 볼 땐 긴급 사태 아니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앞서서 이제 미국 소재 5개 기업들이 이미 지금 소송을 제기를 지난달에 했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미국을 위한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그 명분이 고관세에 대한 피해가요. 미국의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비자의 몫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했는데 미국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행정명령. 자, 뉴욕주를 포함해서 총 12개 주가 역시 같은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었습니다. 심지어 공화당 소속인 주도 트럼프를 지금 고소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비상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게 큰 도박을 했는데 그 도박이 실패했다. 뭐 어떤 사람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나온 몇 분 만에 즉각 항소를 했습니다. 자, 국가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너희들 같은 내가 너희들 임명한 판사들의 몫이 아니야. 이거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 뭐 하는 짓이니? 지금 이런 그런 거겠죠. 항소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져도 하지만
이제 2심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1차 재판 판결이 나왔고 2차로 가겠지만 2차 재판에서 승복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디까지 갈까요?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1차 판결, 2차, 3차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 안 그래도 불확실성이 되게 컸잖아요. 지금 더 커진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전 세계 관세 협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또 이거 뭐 어떤 장단에 정말 춤을 춰야 될지 너무나 난감한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게 지금 상호 관세는 일단 좀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상호 관세 뭐 25% 이제 매겼었죠. 문제는 품목별 관세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품목별 예를 들면 자동차, 반도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실 부문이 이 자동차랑 반도체거든요. 이런 것들은 트럼프 의도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숨 돌렸다라기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챗 GPT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관세가 위법인지 아닌지 대법원이 판결을 하려면 대략 얼마나 필요할까 시간이 질문을 했더니 최소 2년 반에서 5년까지도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빠르면 2, 3년이고요. 늦으면 4년, 5년까지 걸린대요. 이걸 제가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트럼피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약달러, 뭐 제조, 마가 이런 그 달러 패권의 유지, 뭐 국채, 뭐 수요처 증가 이런 것들 트럼피즘의 기조라고 하는 게 이거 계속 그냥 유지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 기사로 와봤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트럼프의 폭탄 관세가 일부 제동이 걸린 것은 맞죠. 하지만 이게 이제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뭐 한 3, 4년이 지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막 그 상승이 되고 이제 뭐 everything rally 저는 이게 이제 당연히 호들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뭐 무시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본질보다 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다? 저는 유동성이라고 봐요. 결국 돈의 힘이죠. 특히 알트코인과 같은 경우는 이 요소로 이제 규제 명확성을 둔 바가 있습니다. 자, 고관세가 설사 부과가 계속 된다고 해도요. 저는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맞다라고 봤습니다. 그럴 때가 이제 전 바이 더 딥이라고 그 기회라고 사실은 뭐 이걸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바이 더 딥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겠죠. 근데 이 관세라는 것도 길게 보시면 이거 무조건 호재다. 디지털화가 실은 가속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쪼그라드는데 코인 시장 혼자만 상승할 수 있을까요? 주식 시장만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전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초우량 자산, 그러니까 뭐 주식도 다 오르는 게 아니고요. 소위 M7, 뭐 이제 그 빅테크 그리고 초우량 자산. 이게 제가 뭐 부동산 그 이해하기 쉬우시니까 뭐 강남 아파트, 비트코인, 이더리움, 소위 큰 것들 위주로 쏠림 현상이 계속 심화될 수 있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항상 재밌는 건 상황은 똑같거든요. 근데 해석은 정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의 하원 의원이 영국은 지금 정부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 채택할 계획이 없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외환 보유고의 운영 원칙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1차적으로 생각하시면 영국에서 비트코인 안 산다는데요? 라고 뭐 비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국가에서 비축을 하는 것은 뭐 이건 이제 당연하고요.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IMF에서 통화 바스켓 안에 비트코인 자체를 그냥 집어 넣을 것으로 봐요. 이게 일종의 기축 통화로서 IMF에서 비트코인을 쟁여놓는 거예요. 급전 필요한데 비트코인 이제 기반으로 심지어 이걸 빌려줄 수도 있다. 뭐 SDR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특별 인출권으로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이죠. 지금은 이제 달러나 유로나 위안화나 뭐 이런 기축통화 집어넣고 거기에서 이제 그 빌려주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완료입니다. 숙제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코인 투자를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가능하다면 오픈 마인드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좀 연세가 특히 드실수록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그 맹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듣습니다. 숙제를 완료하신 분들 중에서 뭐 연세가 있다고 다 이제 마음이 다친 건 아니고요. 연세가 이제 나이가 적어도 마음이 닫혀 있는 친구들도 실은 있습니다. 오픈 마인드가 만나면 큰 기회가 오는 게 이제 그 보여요. 그러니까 믿겠어가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순간이 어느 순간 저는 오실 수 있다고 봐요. 자, 각국에서 비트코인, 뭐 디지털 자산 전략 비축한다고 뭐 지금 미국이 일단 앞장서 가고 있죠. 이게요. 이미 지금 뭐 러시아다, 중국이다, 브라질이다, 브릭스 플러스에서는 세계 무역에 지금 이거 비트코인을 활용하려고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트코인 특히 글로벌 초우량 담보 자산으로 이게 실은 각계 전투로 갈 수도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전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을 믿으실 필요가 없고요. 이 블랙록의 행동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방향성이다. 그리고 특히 매매하실 때 이제 뭐 누가 뭐라 했다 카더라 그런 거는 이제 참고하시지만 좀 더 이제 비중을 많이 두실 것은 지표들 보시면 돼요. 코인베이스 앱 순위 제가 그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300이 바깥에서 놀아요. 지금 알트코인 관심 아무도 없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 여전히 높고요. ISM 지수 이제 50을 막 넘을까? 이제 넘었죠. 뭐 52 정도 찍었던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블랙락 IBIT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난 31일 거래 중에서 무려 30일 동안 순유입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지금 올해 유입액 기준 4,200개 ETF를 딱 줄을 그러니까 전체 ETF 줄을 세웠는데 비트코인 지금 블랙락 ETF가 상위 5위 안에 또 랭크가 됐답니다. 뭐 작년에 압도적인 일이었고요. 올해 또 이제 지나고 보면 저는 5위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한 20여만 원일 때부터 실은 지켜봤거든요. 200만 원, 뭐 2천만 원, 지금 이제 곧 2억 원 되겠죠. 이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미쳤네, 미쳤네, 비싸네. 단 한순간도 이게 정상이다, 싸다라고 얘기한 분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생각하는 마인드, 제가 이제 부자분들을 좀 이제 보다 보니까 이분들의 마인드를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비트코인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그냥 부의 가치 저장 수단, 그러면서 가장 안전하고 또 이제 해외 도망칠 때 이동도 이게 너무나 간편하죠. 금덩이 들고 우리가 검색대를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비트코인만큼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부자들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 더 많으신 분들이 뭐 국가에서 기관에서 눈을 뜨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트만 오르냐? 저는 이제 그건 아닙니다. 이름이 또 기가 막히죠. 소울 스트래티지입니다. 이게 좀 냄새 나지 않으십니까? 계속 스트래티지가 붙고 있죠. 솔라나를 사는 게 스트래티지 전략입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기본 투자 설명서를 제출했죠. 여기 이제 캐나다 회사입니다. 이걸 이제 등록을 하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답니다. 10억 달러면 뭐 거의 1.4조 원에 육박합니다. 다만 당장 주식을 발행할 계획은 없다. 상황 봐서 주식 발행할 거야 지금 이런 얘기죠. 이미 솔라나 26만 개 들고 있고 26만 5천 개는 스테이킹 맡겼습니다. 뭐 거의 한 52만 개 이상을 들고 있죠. 솔라나 바람잡이가요 지금 몸 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달리기 할 거니까 마라톤 뛰니까 지금 몸 풀고 있는 겁니다. 막 허리 막 펴고 스트레칭 하고 있는 거예요. 요이 땅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지금 이 설명 제출했잖아요. 주식 발행한다는 거예요. 주식 발행해서 뭐 할까요? 우리가 맨날 봤던 패턴 있죠. 주식을 담보로, 채권을 담보로 뭐 하겠다? 솔라나 사겠다. 이름에서 이미 그들이 우리한테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솔라나를 사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량 코인을요,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만 한꺼번에 그냥 확 이렇게 주려고 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냥 적당히 사놓고 업비트에 그냥 예치하시고 기다리기만 하면 이 친구들 이제 마라톤 하면서 전 세계에서 이제 바람잡이
들어오겠죠. 돈 들어오겠죠. ETF 더 많이 들어오겠죠. 기다리는 게 뭐 힘들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25% 인하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뭐 자영업, 부동산 그 어느 것 하나 사실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제서야 기준금리를 인하했을까요? 이건 그냥 뭐 상식 차원에서 이미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간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렸어요. 환율 때문에. 이제 환율이 너무 높았죠. 이제 강달러였는데 지금 이제 약달러로 좀 이제 왔다 보니 이제 지금 0.25% 아이쿠 그냥 이렇게 좀 낮췄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했던 걸 제가 들었는데요. 5월 그 황금 연휴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신용카드 소비가요 많이 감소했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경제가 괜찮네? 그럼 금리 인하 좀 나중에 할까? 근데 이번에 그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감소를 해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1년 정도 지금 약달러는 이미 이제 확연한 추세로 이제 보이거든요. 미국이 약달러를 이렇게 달러를 약하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파티를 이제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전 세계 한국도 지금 금리 인하했잖아요. 다른 나라도 지금 금리 인하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돈 찍기에 이제 비로소 동참하는 거죠. 왜 이걸 한다고요? 국가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금리 인하하고 돈 찍어서 경제를 살려야겠죠.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뭐 금리 인하 했다고 바로 그냥 뭐 시장 폭등하고 뭐 부동산 다시 살아나고 이렇다기보다는 유동성 효과나 이제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게 시차를 두고 아마 뭐 올 하반기나 내년까지도 저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미래셋 있죠. 가상자산 전담 회사를 별도로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 21년도에 보니까 디지털 자산 TF를 이제 세웠습니다. 근데 뭐 분위기가 이제 하락장에 별로 안 좋아서 보류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별도 코인 전담 법인을 만들었대요. 수탁 보관하고요, 매매하고요, 이제 기관 전용, VIP 전용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별도로 이제 자산을 키워보겠다. 이게 지금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회사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미 늦었다, 다단계다, 사기다. 이제 전 시작이라고 봐요. 이제 진짜 시작이 되겠죠. 뭐 비트코인도 저는 여기서 10배, 20배 시간이 이제 걸릴 수는 있겠죠. 이제 시작이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할 수 있는 실수가 사실 이거거든요. 손실을 만회하겠다. 이 마인드 제가 뭐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제 동생한테도 지금 너가 그거 하고 있는 거 내가 볼 때 비트코인 그때 당시 비트코인 얼마죠? 500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너 그냥 그거 0.5개 비트코인 가지고 한 2년만 기다리면 너가 잃었던 돈에 지금 다 이제 만회가 될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뭐 동생이 뭐 얘기를 했죠. 안 들어요. 안 듣더라고요. 그냥 당장 손실을 빠르게 만회를 해야만 하니까 다른 얘기가 안 들렸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만약에 지금 손실이 뭐 이제 막대하게 있다. 초우량 코인 뭐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요. 지금부터 저는 5년 보고 꾸준히 그냥 사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도 사고요. 뭐 이더리움, 솔라나, XRP, 뭐 도지코인 아니면 이제 본인이 확신이 있는 그런 코인들 있으시잖아요. 그냥 5년 동안 쭉 그냥 하락장 모아 가시면 저는 당연히 손실 만회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빠르면 이번 사이클에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전 좀 길게 볼 필요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회복도 되고 이제 어떤 이제 비트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몸집이 작았던 코인 중 일부는 손실이 아니고 몇 배 저는 이제 이익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조금 넉넉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후 이제 저희가 오전이죠. 우리 오후반 동생에게 야, 비트코인 그거 좀 사라. 그거 뭐 얼마 안 하지 않냐. 그때 뭐 500만 원, 600만 원 했으니까 그때 너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후에 막급했다라는 얘기를 뭐 하더라고요. 초우량 코인 저는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초우량 코인 앞에 제가 초까지 붙였잖아요. 진짜 우량 코인 안 사라지는 코인 이런 코인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빠르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가치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미국의 SEC가 6월 9일 디파이 관련 원탁 회의를 개최한다. 디파이와 미국의 정신.
좀 거창하지 않습니까? DeFi and the American Spirit이랍니다. 아메리칸의 정신.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뭐 하겠냐라는 거냐면 미국에서 블랙락이 지금 작은 공을 쏘아 올렸죠. 자산 토큰화 하겠다라는 거예요. DeFi equals 그냥 자산 토큰화라 보시면 됩니다. 그 RWA 있죠. 이거 오래 걸릴 거예요. 이제 막 포문을 여는 겁니다. 지금부터 거의 10년까지 보셔야 돼요. 오래 걸립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도지의 수장으로서 임기가 끝난다. 제가 봤을 때는 도지코인뿐만 아니고 테슬라에 있어서 저는 이거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여져요. 사람이 본업에 충실해야지. 이게 심지어 이제 미국 사람도 실은 아니었거든요. 저 남아공 출신인데 아니 정치에 너무 몸담았던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사업에 도움이 되겠거니 해서 했겠지만 본업에 충실해야죠. 오히려 그 반 트럼프도 있지만 반 테슬라도 있었잖아요. 아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비관적일 수 있는지 솔직히 저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자, 트럼프 아들들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내년까지 17만 달러를 예상한다. 비트코인 얘기죠. 이게요, 물론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말보다 지표를 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격 예측 사실은 의미 없어요. 이거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럼에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내년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 말이 아니고 26년 말이라고 했지? 26년 말? 원래 26년 하락장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혹시 내년 11월 3일에 보니까 중간 선거가 있더라고요. 그때를 의식해서 사이클을 뭐 좀 길게 가져가려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보통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비트코인 컨퍼런스 나오면 이거 다 녹음되잖아요. 언론 보도 이게 되는데 이것을 뭐 알고 하는 얘기인가 모르고 하는 얘기인가? 일단 길어질 수도 있겠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개인적인 추측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냥 지표를 보시면 되고요. 자, 세일러가 트럼프를 설득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라고 했다. 세일러도 이제 얼굴을 담당합니다. 뭐 예전에 게리 겐슬러도 얼굴을 담당했잖아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전통 금융이 있겠죠. 사실 블랙락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현재 정권과 결탁을 했죠. 트럼프랑 저기 블랙락 굉장히 친합니다. 코인을 펌핑하고 크게 펌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덤핑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투자 수익을 거두는 방법. 그 어떤 말로 협박을 하고 위협을 가하고 뭐 거짓말로 속이기 하더라도 가장 확실한 자산에 큰 시드 머니로 꾸준히 사놓고 묵히면 이깁니다. 이길 확률이 전 매우 높다고 봐요. 실패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솔직히 봅니다. 오늘 이 포인트는 사실 큰 시드 머니로 좀 이제 잡아봤거든요. 큰 시드 머니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코인으로 인생 팔자 고치겠다라는 얘기가 실은 아니에요. 자기 분야에서 이미 탁월함을 맛봤고요, 성공을 했고요, 혹은 운이 엄청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시드 머니가 크겠죠. 근데 이미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했으면 굳이 코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근데 그 확률적으로 뭐 제가 뭐 그렇게 다 보진 않았지만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큰 여윳돈 시드 머니가 있는 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마음 편하게 오랫동안 그냥 묵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게 좀 어렵죠. 생활비도 필요하고 애들 뭐 교육비도 해야 되고 빚 이자도 내야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혹자는 나 지금 뭐 20대 뭐 30대 초반인데 지금 돈도 얼마 없는데 이거 너무한 얘기 아니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너무 급하세요. 이번에 그냥 1년 2년 안에 승부를 보려고 그냥 무리해서 그냥 빚으로 해도 한 방만 벌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조금 도박에 가깝고 이번 사이클 말고요. 이번 사이클 잘 보셔야죠. 2029년 30년까지 보시면 안 될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 큰 수익을 보고 있는 코인들은요. 작년에 올해 샀던 코인이 아닙니다. 그거 마이너스 저도 많아요. 과거에 꾸준히 샀던 우량 코인이에요. 과거에 꾸준히. 다시는 그 가격이 이제는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번에 사이클 플레이 하자는 거죠. 이제 한 90%, 뭐 9대1, 장기 물량 한 10%. 이게 8대2로 가져가셔도 되고 이건 잘 뭐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시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는 별도 빼놓고 이제 사이클 플레이에 좀 더 많은 이제 뭐 그 고점에 잘 팔고 나오면 되겠죠. 코인에 대박 좋죠. 저는 이렇게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더 많은 확률로 큰 성공은 이 정말 작은 몸부림이 오랫동안 축적됐을 때 어느 순간 뻥 터지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가수죠. 이제 뭐 영화 배우였던 정지훈, 뭐 B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일하기 싫을 때 그냥 한답니다. 운동도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일단 발을 뗀답니다. 몇 개 근데 들다 보면 막 땀이 나면서 이제 제대로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공감이 되죠.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할까? 제가 내렸던 결론은 아마추어는요. 핑계가 많아요.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그거 뭐 해야지. 근데 오늘 뭐 컨디션이, 오늘은 좀 느낌이 안 좋고, 뭐 피곤하고, 프로는요, 그냥 해요. 그냥 합니다. 그냥 뭐 몸이 어쩌든 저쩌든 이게 다 핑계고,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지겨운 원화책을 공부하고, 인내하고, 다시 일어서고, 지긋지긋하죠. 실패, 다시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도 저 시절을 포기를 하고 핑계를 대고 했으면 사실 뭐 오늘의 이 크립토 TV가 없겠죠. 귀한 것. 지금 우리가 코인 투자 뭐 합니까? 뭐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 노후를 보장받고 싶다. 아니면 효도를 하겠다. 뭐 여행을 가겠다. 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고귀한 목표들이죠. 반드시 그러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